미국의 여론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특히 이번에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그 반대 목소리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정도로 민심이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전혀 못 본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이시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유대계 미국인들이 오히려 반전대마해요. 이거 저 못 봤어요. 결국엔 모든 키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손을 그만둘 것인가. 이스라엘이 스탑을 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에요. 미국에서 아까 뭐 2, 3주 정도의 이제 시간을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인지 석방을 위해서 더 긴 교전 중지를 원한다 이런 브리핑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전 중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국립 조건이 일단 뭐 휴전이고 뭐고 니네 인지를 다 풀어주면 그때 가서 휴전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교전 중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쟁하다 잠깐 총 안 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안 쏘는 동안 뭐 구호품, 일품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그거 봐주겠다라는 얘기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휴전하라고 계속해도 우리는 휴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림은 미국과 생각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고 미국이 무기 안 주고 지원 안 하면 이스라엘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뜻대로 2, 3주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양 이렇게 벌어진 거, 특히 이제 네타냐후가 그런 머리 잘 쓰는데요. 네타냐후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면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막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다, 헤즈볼라 뒤에 이란이 있다. 이 전쟁을 자꾸만 이란으로 끌고 들어가서 미국과 이란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예, 그 프레임으로 가려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작동하려면 가장 좋은 고리는 헤즈볼라와 싸움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자꾸만 확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요. 예, 확정될 가능성.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미국 외교관들이 이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뭐 정책을 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미국의 속내가 좀 어떨지 궁금해요. 미국이 지금 깝깝하죠. 왜냐면 대통령 재선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여론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하고 특히 이번에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그 반대 목소리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정도로 민심이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달라지고 이 젊은 세대들을 미국에서는 줌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줌으로 공부를 했던 세대들이 줌어. 이 줌어들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전혀 못 본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이시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유대계 미국인들이 오히려 반전대마해요. 이거 저 못 봤어요. 제대로 잘 못 봤었어요. 그리고 이게 SNS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적인 포스팅 같은 거는 컨트롤을 좀 하겠다, 언론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도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을 다르게 가진 세대들이 구세대들, 꼰대 라떼 시대들을 바꾸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달라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 등 이제 어떤 스탠스를 조금 취해야 될까요? 지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민들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이건 이스라엘 자위권이다, 방어권이다. 그러다 지금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와 그 각 국민들 간의 괴리가 있고 영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쩌면은 세계 여론이 처음으로 뭔가 사건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그 무엇보다도 이번에 SNS가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SNS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많이 통제가 돼요. 그래서 SNS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면은 좀 더 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대형 언론사에서 서방에서 주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재생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전쟁할 때는 모든 게 하마스도 정보를 통제하고 이스라엘도 정보를 통제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통제를 하기 전에 정보들을 SNS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여론을 바꿔놓는 거죠. 사실 이런 중동 이슈가 생기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육과와 관련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쟁을 조금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가는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자극을 받아서 전쟁에 들어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이 공기에 몰리면 글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관이 아니더라도 거기를 지나다니는 걸 좀 빡빡하게 만들 거예요. 검문 검색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통행이 불편하니까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이 확전하지 않는 이유는 확전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네.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 뭐 끝까지 가겠다 이런 엄포도 또 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끝까지 가겠다 그러지. 아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두겠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순간에서 미국과 조정을 해서 모멘텀을 찾으면 나오겠죠. 근데 그 모멘텀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는 항상 내가 진 것 같은 분위기를 주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뭐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한다 이 정도로 할 때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성과는 그 이번에 작전을 모의했던 사령부를 생포를 하거나 죽이거나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우아하게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림일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남은 최대 변수는 좀 뭐라고 보실까요? 최대 변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결정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손을 그만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를 해서 본인들이 얻는 것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엔드 리절트가 뭐냐.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뭘 원하는지 답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원하는 거는 하마스 소탕인데 하마스 소탕은 사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느 선에서 만족할 만한 선을 그어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헤즈볼라와의 전선이 확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끝낼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것이냐. 더 가서 만약에 계속 자극이 심해지면 이건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키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스탑을 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럼 뭐 결국 어떻게 뭐 마무리가 될까요? 결국 미국이 막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개입. 예, 미국이 막을 수밖에 없겠고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블링컨이 얘기했어요. 전장 2개 가질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전장을 왜 늘리냐 이거죠. 미국은 나이메어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인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이제 불확실한 정보들인데 걱정하는 얘기들이 하냐면 미국의 항모가 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항모가 단순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뜬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러시아를 때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도 흑해 미국에다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킨사리를 실어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해서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기지를 때리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러시아 영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날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푸틴의 걱정이었기 때문에 푸틴이 배치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미국만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프랑스군도 있고 독일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뭐 근처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또 나오는 이제 하나의 썰 중의 썰은 뭐냐면 요즘 최근에 나온 썰 중의 썰은 혹시 미국이 전황을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얻기 위해서 뭐 크림반도 쪽으로 뭔가를 작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제 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엄포만 놓고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근데 그 썰이 진짜 맞아서 그렇게 된다면은 세계 경제는 엉망이 되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도들 불확실한 시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군사 움직임이 너무 크니까 다들 그런 막 여러 가지 설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그럴싸해요. 그럴싸하니까 또 믿게 되는 거고, 예, 좀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이게 조금 이제 전쟁이 한두 번 일어났던 전쟁이 아니고 늘 있었던 이슈잖아요. 네네. 이게 교수님 보시기엔 좀 그래도 핵심인 어떤 부분이 해결이 돼야 앞으로 이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을 텐데 지금 당장 좀 현명한 어떤 어떻게 해야 좀 전쟁이 앞으로는 좀 덜 일어날 것으로 보실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걸 얘기를 했었고 지금 하마스 전쟁이 난 다음에 지금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해법이 같습니다. 1965년 6월 4일 국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날 그 전날에 국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는 팔레스타인 영토거든요. 예, 그거를 해서 국가를 만들자.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자. 두 국가 체제로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말들도 그렇게 다 얘기하고 이상적인데 추진력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자하고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하나를 합쳐서 그 지금까지 안 되는데 하나로 되겠니? 참, 네. 예.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자 빼고 일단 여기만이라도 하자. 웨스트뱅크만 하자. 그럼 웨스트뱅크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웨스트뱅크에 유대인 불법 적장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다 빼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 이스라엘이 빼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가 진짜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될 텐데 그게 안 되죠. 국제사회라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강대국이. 네. 예, 강대국이. 근데 그래서 한번 강대국이 미국과 특히 소련이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을 주저앉힌 전쟁이 있죠. 56년 전쟁. 56년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전쟁인데 이집트가 당연히 전투에서 지죠.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들 다 이 국가들 다 철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가능한데 지금 미국이 그럴 힘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데도 덜 욕을 먹냐면 특히 이제 아랍 민심이 그래 하마스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야, 너 너무하지 않냐? 그냥 몇십 년 동안 지금 75년째 지금 예. 75년째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 세워지면 야 국가 세워지는데 뭔 짓을 하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도 참 복잡한 문제. 복잡하죠. 또 하나 방법은 원스테이트가 있어요.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좌파 지식인 그 진보적인 언론이자 본인 말로는 자기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원스테이트로 가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시민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시민권을 주자 이거야. 그런데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서 국제사회 압력으로 동등한 국가가 돼서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스테이트로 가자. 그래서 좀 해법은 많아요. 원스테이트 있고 투스테이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가능성이 이게 나오는데 웨스트뱅크와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외로 이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요르단도 안 받아줄 거고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다 받아주라. 그래서 완전히 이걸 비워버리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고향을 그렇게 쉽게 떠날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SNS를 통해서 좀 뭐 전쟁 뭐 상황에 대해서도 좀 보고 하는데 참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이런 전쟁은. 처참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에요. 네, 노약자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라도 하죠. 근데 노약자들은 뭐 이기지도 못하고 폭격에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인하죠. 교수님 덕분에요 어려운 좀 전쟁 이야기였는데 편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